승부패 23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프랑크푸르트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는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충분히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트랍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조금은 뼈아픈 전력 누수로 생각이 됩니다.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2무 3패, 8경기 1승 2무 5패로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프랑크푸르트가 1차전에서 이 슈투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자원들이 대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우선 페널티킥 선방을 보여줬었던 프랑크푸르트의 골키퍼 이 케빈 트랍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앙 수비수 티에테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가 1차전에서 슈투트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1골 1도움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이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맨시티로 마르무시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는 프랑크푸르트가 공격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슈투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이 프랑크푸르트가 역습 득점 8골로 분데스리가에서 역습이 가장 강력한데 이 슈투트가 역습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프랑크푸르트의 강력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슈투트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슈투트 역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준다면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의한 득점 1골, 슈투트가르트의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 1골 정도를 기대를 해보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레체 대 로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변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 보면 로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먼저 최근에 레체가 로마 상대로는 8경기 2무 6패 승리가 없었고 이미 1차전 12월 맞대결에서 로마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로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크루스토비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로 골 감각이 좋다는 점, 그리고 레체가 귀신같이 패턴적으로는 올 시즌 리그 5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4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한번 끊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가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가 이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디발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로마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디발라 선수의 부상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 홈에서는 10승 1무 4패 31골인데 원정에서는 4승 6무 4패 13골로 줄어듭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세리에 A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 바로 AS 로마인데 그 말인즉슨 홈발을 세게 받는 만큼 원정에 가면은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 공격력과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로마, 그리고 디발라 선수의 햄스트링 아웃,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리에 A 6연승 포함해서 무려 13경기 10승 3무 무패 중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패가 한번 끊길 수 있다면
레체에게 고춧가루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로마의 승리가 그려지는 이유는 레체가 세리에 A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6대4 점유율을 통해서 슈팅 숫자가 무려 23개 대 3개로 로마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로마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다만 레체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디발라가 시즌 아웃이 됐다는 점, 로마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성적도 떨어진다는 점, 로마의 무패 행진이 너무나 길다는 점, 로마가 역습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레체가 그래도 역습 득점이 4골, 무난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체의 주포 공격수 크루스토비치의 골 감각이 괜찮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레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 9번 경기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칼리아리 대 몬차의 경기인데 이 경기 칼리아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위권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고 그나마 경기력과 폼이 좋은 것이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2무 7패 승리가 없었고 무엇보다 공격수 데니 모타가 리그 19경기째 무득점, 그리고 몬차로 이적이 됐었던 장신 공격수 주리치가 또다시 파르마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몬차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칼리아리가 실점 11골로 가장 많고 몬차가 두 번째로 10골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몬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2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칼리아리 입장으로서는 몬차의 세트피스 떨어지는 공격력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칼리아리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는 팽팽했지만 칼리아리가 좀 더 결정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상당히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기대 득점을 보시면 칼리아리가 40.89, 몬차가 24.89로 확실히 기대 득점 값이 높다는 것은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격 기회 창출은 칼리아리가 몬차보다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아리의 골키퍼 엘리아 선수가 선방 확률 두 번째로 높고 득점 차단 부문에서도 바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골키퍼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한 골차 꾸역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양팀 모두 득점력과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세리에 A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레테기 선수가 최근에 엉덩이 근육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 입장으로서는 레테기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오렌티나의 주포 공격수 세리에 A 레테기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득점 2등 모이스킨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 독일 상대로 2골을 넣었을 정도로 이 피오렌티나의 주포 공격수 킨 선수는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피오렌티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홈에서는 아탈 상대로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피오렌티나이고 홈에서는 9승 3무 3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전체 1등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레테기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아탈란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통계를 보시면 상당히 5대5 난타전 구도 속에서 아탈란타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점유율 51대 49 팽팽했고 기대 득점 1.65대 1.95 슈팅 숫자 13개 대 13개로 5대5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만약에 아탈란타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공격수 레테기가 결장이 되는 가운데 피오렌티나의 주포 공격수 킨 선수의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최상위권인데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아탈란타 입장으로서는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 다음으로 역습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피오렌티나의 강력한 역습도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이 경기 과감하게 승패로 가면서 우니온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프라이부르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현재 투표율도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데 이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상당히 강했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홈 성적 전체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무난한 홈발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 역시 정신을 차린 것이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우니온이기 때문에 우니온의 천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은근히 이변의 냄새가 조금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약점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9.6골, 프라이부르크 역시 마이너스 6.07골을 하면서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한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은 은근히 세트피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은 프라이부르크가 10골, 우니온 베를린이 8골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세적인 통계를 보시면 현재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은 우니온 베를린이 10.31골로 레버쿠젠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이 우니온 베를린도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수비를 보시면 프라이부르크가 쎄한 것이 득점도 10골로 많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 실점도 10골로 상당히 많은데 우니온 베를린은 세트피스 실점이 3골,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역시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세트피스 공격력은 강한데 수비력이 약하다는 점, 반대로 우니온은 공격력도 강하고 세트피스 수비도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세트피스 한방 역시 우니온의 세트피스 수비력에 막히게 된다면 또다시 우니온 베를린의 천적 면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무승부로 가려고 했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에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다는 패턴까지 고려해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의 경기인데 이 경기 과감하게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츠가 이번 시즌 3등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도 최근에 도르트문트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현재 도르트문트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구도에서 도르트문트의 홈발이 나오면서 한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력적인 측면과 최근의 상대 전적 마인츠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마인츠 사이드가 좀 더 유력해 보일 수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홈발이 있다는 점, 득점력이 2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르트문트의 홈발이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결장 자원들이 있는데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코어가 퇴장 징계로 결장, 주전 측면 수비수 음웨네 역시 경고 누적, 그리고 핵심 주포 공격수 버카르트가 현재 질병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버카르트라는 에이스 공격수까지 빠지게 된다면 도르트문트가 은근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재성 선수가 최근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상대로 2경기 3골, 도르트문트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이기 때문에 마인츠는 이재성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경기인데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오만전과 요르단전 모두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제 아무리 체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30살이 훌쩍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까지 체력적인 누수가 느껴진다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공격수 기라시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마인츠가 만약에 이 주포 공격수 버카르트가 질병 여파가 있지만 복귀가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이재성 선수가 도르트문트 킬러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최근에 분데스리가 무패 행진의 상승세까지 고려한다면 마인츠의 천정 면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3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나폴리 대 밀란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경기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폴리가 7경기에서 1승 5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나폴리 쪽이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는 것은 1차전 맞대결에서 밀란 원정 2대0 승리를 거둔 나폴리이고 당시에 루카쿠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최근에 이 루카쿠 선수가 벨기에 대표팀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2경기 3골을 넣으면서 A매치 기간에 골맛을 봤다는 점은 나폴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폴리가 현재 세리에 A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최근에 공격력이 시원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폴리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무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최전방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이적이 된 가운데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 역시 A매치 기간 멕시코 대표팀에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란이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결장이 된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밀란이 좌우 측면 자원인 하파엘 레앙과 퓰리식의 컨디션이 좋지만 무엇보다 최전방에서 골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밀란이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가 무승부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단통으로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AC 밀란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역습 득점이 AC 밀란이 6골로 두 번째로 많은 반면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순수 역습에 의한 득점은 아직까지 0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역시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나폴리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14번 경기는 루카쿠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좋다는 점, AC 밀란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폴리의 한 골차 꾸역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